물론 임신 극초기에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안다고 해도 실제로 증상이 거의 없거나 느끼는 정도가 약할 수 있어서 임신 극초기를 알아차리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때 만큼 효과 좋은 검사 방법도 없는데요. 안녕하세요. 꽃마을 한의원 원장 최은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혹시 저희 영상 댓글이나 문의 메일 주소로 가장 많이 남겨주시는 질문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글쎄요. 어떤 질문이 가장 많은가요? 물론 정말 다양한 질문을 남겨주시는데 대부분 이런 증상이 있는데 임신이 맞는지, 임신 극초기에 임신 판별법에 대해 많이들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임신 극초기에는 아무래도 예민하지 않은 이상 임신을 알아차리기가 어려울 수 있죠. 그럼 일단 임신 극초기가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난자와 정자가 만나 수정란이 착상에 성공할 때 우리는 이를 임신이라고 하는데요. 임신 극초기는 수정 후 약 1주에서 3주 사이에 나타나는 초기 임신 단계를 의미해요. 이 시기에 태아의 기관이 막 형성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여성의 몸도 엄마가 될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신체적, 정신적 증상이 생길 수 있어요. 특히 이제 막 수정란이 생성된 바로 이 임신 극초기에는 산모와 가족에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임신 극초기에 어떤 증상이 특별히 나타나는지 올바른 임신 테스트기 사용법과 임신 극초기 주의사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피디님, 제가 앞서 임신 극초기의 경우 엄마가 될 준비를 하기 때문에 다양한 신체적, 정신적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어떤 증상이 있는지 좀 더 살펴볼까요? 먼저 가장 두드러진 증상이죠. 바로 월경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월경은 자궁에 수정란이 착상되도록 두꺼워진 자궁 내막이 수정란이 착상되지 않아서 몸 밖으로 배출되는 건데, 임신한 후에는 자궁 내벽이 밖으로 배출되지 않고 수정란 보호를 위해서 그대로 존재하기 때문에 월경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지만 생주기가 불규칙한 경우에는 이를 통해서 임신 극초기임을 알아내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두 번째 증상은 아랫배 통증이에요. 임신하게 될 경우에 마치 생리통처럼 허리나 아랫배, 가슴 등의 부위에 비슷한 정도의 통증이 나타날 수 있어요. 또 속옷에 묻어나오는 정도의 소량의 질출혈이나 당기거나 찌르는 듯한 느낌이 난다면 임신으로 인한 통증일 가능성이 높겠죠. 생리주기가 아닌데도 이러한 통증이 있다면 임신 여부에 대한 검사를 꼭 해보시길 권장해드려요. 세 번째로는 가슴의 변화입니다. 평소와 달리 가슴이 커지거나 혹은 색깔이 진해졌을 경우 임신의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 이유는 바로 호르몬에 있습니다. 수정란이 자궁에 착상하면서 난소에서 항체 호르몬을 분비하는데 이 호르몬이 유선에 작용하기 때문에 유방의 크기나 색깔의 변화가 생겨요. 젖꼭지 둘레를 둘러싸고 있는 유륜도 부푸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마지막은 미열 증상이에요. 민감할 경우 임신 1개월부터 몸이 나른해지면서 감기에 걸린 것처럼 으슬으슬 몸이 떨리는데요. 이때 기초체온을 쟀을 때 평소보다 고온 상태를 계속 유지한다면 임신의 가능성이 높아요. 이에도 예민한 후각으로 인한 입덧, 구토 등도 해당될 수 있어요. 물론 임신 극초기에 증상이 거의 없거나 느끼는 정도가 약하면 임신 극초기를 알아차리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때 임신 테스트기만큼 효과 좋은 검사 방법도 없는데요. 수정 후 10일에서 14일 이전에는 임신 호르몬이 적기 때문에 오류가 있을 수 있어서 이후에 해보시는 게 좋아요. 소변으로 배출되는 임신 호르몬을 통해서 임신 여부를 확인하는 키트로 약국이나 마트뿐만 아니라 인터넷에서도 구매할 수 있고요. 공기 중에 수분을 흡수해서 성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개봉 후에는 바로 사용하시고 실온에 보관하세요. 소변 흡수 부분에 소변을 충분히 적신 후 3분에서 5분 정도 평평한 곳에 두면 결과를 보실 수 있어요. 참 쉽죠? 정말 임신 극초기 증상을 알아두는 것뿐만 아니라 임신 테스트기를 올바르게 사용할 경우에도 임신 여부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원장님, 혹시 임신 극초기에 특별히 산모분들이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을까요? 그럼요. 크게 세 가지를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바로 각종 약물 복용을 중단하는 거예요. 임신 여부를 확인하신 후 산모분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기도 한데요. 배아에서 여러 단기가 바로 이 임신 극초기 때 형성돼요. 그래서 아기에게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약물 복용을 즉시 중단하셔야 되고요. 정말 꼭 필요한 약물에 한해서만 의사 상의해서 최소한으로만 복용하시는 게 좋아요. 임신 극초기 증상 중에 감기에 걸린 것처럼 몸이 으슬으슬 떨린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 임신인 줄 모르고 감기약을 드시는 경우가 있어요. 임신 가능성이 있을 때에는 배란기 위에는 감기약도 조심해서 드셔야 돼요. 두 번째 주의해야 할 점은 바로 부부관계를 자제하는 거예요. 임신 극초기에서 12주까지는 태아가 안전하게 자리를 잡기 전까지 부부관계를 피하는 게 좋아요. 특히 난임 전문 한의원으로서 이 시기에 과도한 부부관계가 있을 경우 유산의 원인이 될 수도 있어서 저희 병원을 찾아오시는 환자분들에게 당부드리고 있어요.
있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목욕탕이나 찜질방을 가지 않는 건데요. 임신 극초기에는 대체로 다른 시기보다 감염의 위험이 높을 때예요. 따라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사용하시는 대중 목욕탕은 피하는 게 좋고요. 가급적 집에서도 욕조에 물을 받아 하시는 목욕은 하지 않는 게 좋아요. 물이 뜨거울 경우 산모의 체온이 급격히 올라가 태아의 신경 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사우나나 찜질방은 되도록 가지 않는 게 좋겠지요. 오늘 영상 정리해볼까요? 수정 후 1주에서 3주 사이에 나타나는 초기 임신 단계를 임신 극초기라고 부르는데, 이 시기에 월경을 하지 않거나 아랫배 통증이 있고 가슴이 커지거나 한다면 임신일 가능성이 높아요. 임신 극초기는 특히 조심하지 않을 경우에 유산이 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하는데요. 각종 약물 복용을 중단하고 부부관계를 피하는 게 필요하고요. 또 감염 위험이 높아 찜질방이나 사우나도 되도록 가지 않는 게 좋아요. 저희 병원에서는 아기가 태아 때부터 건강하게 자라고 안정적인 상태로 임신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안태약을 임신 극초기 산모분들에게 처방하고 있는데요. 특히 산모의 나이가 많은 고령 임신이거나 유산기로 인해 안정이 필요하시다면 산모의 각 장기가 재기능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안태약을 강력 추천해드려요. 덕분에 오늘 미래에 생길 제 아내를 위해 임신 극초기에 대한 중요한 것들을 잘 배워갑니다. 감사드려요.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PD님, 오늘 알려드린 것처럼 앞으로도 임신과 출산에 대한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를 알려드릴 테니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모두 부탁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건 댓글로 문의 부탁드릴게요.